네, 오늘의 큐브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지역은요, 바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중국 공포증을 뜻하는 이른바 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중국을 향한 혐오와 괴담이 도를 넘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중국인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동포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노 차이나 포스터 같은 게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식당은 중국인은 오지 마라, 중국인 출입 금지를 한다고 써붙여 놓기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 대림동을 찾아서 시노포비아 현상을 직접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신현정 기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반중 감정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이 대림동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신현정 기자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어제 대림동에 가서 중국 동포들과 중국 상인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네, 많은 상인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오해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상인 한 분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상인분의 말을 들어볼까요? 준비 안 됐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들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요즘 여기 대림동 주변에. 예,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게 중국 교포들이 많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 하니까네 불안한 건 좀 알겠지만 쓸데없는 소문 내고 하니까네 우리도 실제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예. 예. 네, 이 외에도 제가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속상하다. 아니면 이제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세금을 못 낼 정도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반면에 어차피 대림동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착잡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중국 혐오증, 중국 공포증, 시노포비아 현상 정확히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그 시노포비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약간 생경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향한 공포나 혐오를 뜻하는 게 제노포비아인데 이 제노포비아 중에서도 특정한 나라인 중국인에 대한 이 공포나 혐오 감정을 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네. 그 시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중국이라는 말을 뜻하고요. 거기에 이제 공포라는 단어를 합쳐서 시노포비아인데 이러한 시노포비아라는 이 말 자체가 이런 감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발생한 이 감정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경제적 후진국이라고 여겨졌던 중국이 점점 이 세계 패권을 장악해 가면서 그 세계인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발현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게 본질이 이제 이런 차별이나 돈 없는 이런 행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작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워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대림동이라는 곳이 특별히 비위생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우선 대림동 취재를 제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그 대림동 취재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 대림동이라고 하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림동은 사실 서울에 있는 여러 지역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대림동도 이러한 감염 우려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림동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를 제가 목격할 수 있었고 제가 만난 여러 상인분들 중에 마스크 2개를 겹쳐 쓴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대림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안에도 호흡기 질환 예방 가이드라거나 이제 불법 식육 제품을 거래하지 말자는 내용의 포스터나 현수막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자로 이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요즘
요즘 같은 때라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림동 중국 동포들도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시노포비아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이 도를 넘은 시노포비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다면서요? 네,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노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게 불안이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겁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인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도 한국을 다녀오지 않은 중국 동포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런 중국 혐오가 단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배경에서 중국이나 중국인,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이나 혐오, 차별 이런 것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혐오나 차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멘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대 국민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감정이 더 상하는 식으로 되고 네,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런 혐오 표현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혐오 표현은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시노포비아 현상은 동양인에 대한 어떤 차별로 번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는 이제 혐오 대상인 중국인을 향하지만 사실 서양인 입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동양인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혐오적인 감정이 국적을 불문을 해서 그냥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일에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침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본 이제 현지 축구 팬들이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걸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조롱에 그치지 않고 토트넘에서 활동하는 선수 얼굴 전체에서 손흥민 선수만 딱 제외를 해서 다른 선수들 얼굴에 마스크를 이제 합성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지금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음악 학교에서는 중국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묻지를 않고 그냥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든 동양계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참석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면 같은 동양인으로 묶여서 이런 차별을 받기 십상인데 우리가 이웃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혐오 감정을 가지고 혐오 정서를 조장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일 것인가? 우리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게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 광주를 향한 혐오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이와 관련한 가짜 뉴스는 물론 혐오 표현도 가지각색입니다. 예. 특히 16번, 18번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혐오 표현으로 많이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의 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전방위적으로 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상황이 극심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5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공포와 불안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 표현은 현 사태의 합리적 대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묶을 수 있는 거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짜 뉴스가 사실 엄청난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 시노포비아 현상의 주요 무기가 되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처벌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시노포비아처럼 근거 없는 이런 혐오 감정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러한 감정을 악화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가짜 뉴스거든요. 예.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심리적인 취약한 상황에서 악재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제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냥 방치한다더라.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더라. 예. 이러한 가짜 뉴스가 퍼졌고 퍼지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집단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업무 방해를 했다면 이거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뭔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역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유념하실 게 설령 내가 직접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거를 엄연히 인지를 하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면 그 유포 행위 자체도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러시지 않겠습니다만 단순 유포 행위조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포비아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지금까지 직접 취재한 신현정 기자,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